강남 한복판 대저택 거실 중앙에 놓인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그 피아노를 닦아온 가정부가 금기를 깨고 건반을 누른 순간 재벌 회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누가 피아노를 치라 했소? 차갑게 내뱉은 회장의 질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죠. DNA 검사 결과 99.99%라는 숫자가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실과 40년간 감춰진 비밀이 월광 소나타 선율과 함께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대저택의 거실 중앙에는 검은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윤이 나는 표면이 거울처럼 빛났고 그림자가 지면 깊고 고요한 어둠을 품었죠. 인수가 오늘도 고생 많았어. 김인숙은 걸레를 꼭 짜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이죠. 윤세진 회장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거실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지 마. 뚜껑도 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치지 않는 걸까요? 매일 아침 6시 인숙은 피아노 주변을 조심스럽게 청소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고 다리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손질했죠. 하지만 건반만큼은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었습니다. 인숙 씨, 아침 식사 준비됐나요? 정미선 여사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부인님, 금방 차려드릴게요. 인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피아노가 아쉬운 듯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인숙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피아노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참 예쁘긴 하네. 손을 뻗어 가까이 다가갔지만 문득 회장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인숙은 손을 거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석양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피아노 표면에 반사된 빛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인숙은 걸레질을 멈추고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건반 덮개 아래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윤세진 부부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인수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집 잘 부탁한다. 특히 피아노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인숙이 대답하자 회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없는 동안 편히 쉬어. 부부가 위층으로 올라간 뒤 인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왜 아무도 치지 않는 걸까?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지만 곧 다시 거두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절대 건드리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 뒤로 더 깊숙한 곳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련하고 그리운 피아노 선율 같은 기억이었죠. 인숙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피아노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숙은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피아노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무도 없는데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거실의 피아노는 달빛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챕터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인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15년간 반복해온 습관이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턴가 깊어진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낯설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늙었나?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부부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찌개를 끓였죠. 인숙 씨,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정미선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부인님, 금방 드릴게요. 인숙은 원두를 갈며 말했습니다. 오늘 출장 가시죠? 짐은 다 챙기셨나요? 네, 고마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사가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집 잘 지킬게요. 인숙의 대답에 여사는 안심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린 뒤 인숙은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피아노 앞에 섰죠. 오늘은 또 어떤 기분일까? 걸레로 표면을 닦으면서 혼잣말했습니다. 검은 칠 아래로 나무결이 비쳐 보였어요. 참 좋은 나무로 만들었구나. 손바닥을 피아노 옆면에 대고 느껴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졌어요. 윤세진 회장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인수가 우리 없는 동안 심심하겠지. 아닙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인숙이 대답하자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가끔은 쉬어도 돼. 고맙습니다. 회장님. 인숙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쉰다는 게 뭔지 까먹은 지 오래였거든요. 점심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오후 1시였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공항으로 떠났고 집안은 고요해졌어요. 이제 진짜 혼자네. 인숙은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할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몸이 무거웠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렇게 조용한 집이었나? 인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그리고 중앙의 피아노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공허했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째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오후 내내 청소와 정리를 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와도 준비할 식사는 없었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은 뭘 해먹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까 싶었어요. 거실로 나와 라면을 먹는데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피아노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인숙은 젓가락을 놓고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경고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때 회장님 표정이 유난히 심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했어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더 이상 없었어요. 평소라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왜 자꾸 저게 신경 쓰이지? 인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다웠어요.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열어보면 어떨까? 하지만 곧 손을 거두었습니다. 회장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졌지만 인숙은 여전히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 같았어요. 인숙은 피아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지? 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9살 때였을 거예요. 고아원 구석진 방에 낡은 피아노 하나가 있었거든요. 얘들아, 저 피아노는 건드리지 마. 원장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진 건반이 많아서 다칠 수 있어. 하지만 인숙은 몰래 그 피아노 앞에 앉곤 했습니다. 밤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든 뒤에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건반들만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면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건반을 누르는 느낌이 좋았어요. 언젠가는 소리가 나는 건반도 눌러보고 싶다. 인숙은 이불을 뒤척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건반을 살짝 눌러봤어요. 띵!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인숙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는구나. 그날부터 인숙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하나씩 건반을 눌러봤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음계를 익히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인수가, 너 뭐 하고 있니? 어느 날 밤 같은 방 언니가 깨어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인숙은 황급히 피아노에서 물러났습니다. 피아노 치는 거 같던데? 언니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만져본 거예요. 조심해, 원장님이 알면 혼날 거야. 언니의 경고가 무서웠지만 인숙은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작은 소리로 연습했어요. 몇 달 뒤 인숙은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음악책을 빌려 혼자 공부했거든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작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연주하면서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같았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특별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베토벤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 안에 월광 소나타 악보가 있었습니다. 이 곡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인숙은 복잡한 음표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씩 천천히 익혀나갔습니다. 따마이너스 다다따, 따마이너스 다다따. 첫 번째 주제 선율을 익히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율을 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다니. 인숙은 매일 밤 월광 소나타를 연습했습니다. 완전히 치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악장 일부는 외울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면 이 곡을 무대에서 쳐야지. 어린 인숙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큰 무대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 생활이 어려워졌고 피아노는 꿈에서나 칠 수 있는 악기가 됐어요.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는데. 인숙은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피아노 앞에서 월광 소나타를 치던 밤들이 그리웠어요. 지금 거실에 있는 피아노는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날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라면 분명 아름다운 소리가 날 거예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쳐보면 어떨까? 인숙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회장님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월광 소나타를 다시 한 번만. 이튿날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부부가 없으니 할 일도 줄었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오늘은 뭘 하며 지내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피아노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예쁘다. 인숙은 걸레를 들고 피아노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이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어요. 피아노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까지 집안일을 마치고 나니 할 일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회장님 부부 식사 준비로 바빴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한가한 게 언제만이지? 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자꾸 저게 신경 쓰이지? 텔레비전을 끄고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따라 더 크고 웅장하게 보였어요. 이런 좋은 피아노를 아무도 치지 않다니. 인숙은 피아노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살펴봤습니다. 야마하라는 금색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어젯밤 꾸었던 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고아원에서 월광 소나타를 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인숙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석양이 거실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피아노 표면에 반사된 빛이 마치 불꽃처럼 춤추고 있었어요. 와, 정말 신비롭다. 인숙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피아노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져보면 어떨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엄중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석양빛에 물든 피아노가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이라도. 인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멋있네.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열어보기만 하면 되잖아. 치는 건 아니니까. 인숙은 자신을 설득하며 덮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헉, 건반이 드러나는 순간 인숙은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햇살이 건반 위로 비치면서 상아처럼 윤이 났습니다. 인숙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만져보기만 할까? 손가락이 건반 위에 떠 있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회장님이 금지한 건 연주하는 거지. 만지는 건 아니잖아. 인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검지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또 가운데 도 건반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아주 살짝이었지만 작은 소리가 났어요. 어? 인숙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느꼈던 설렘이 되살아났어요. 석양이 더 깊어지면서 거실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피아노도 인숙의 얼굴도 모두 붉게 타올랐어요. 오늘만큼은 단 한 곡만이라도. 인숙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숙은 한참 동안 건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쳐도 될까?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장님의 경고를 떠올리며 말렸고 다른 하나는 간절히 연주하고 싶다고 속삭였어요. 석양이 점점 짙어지면서 거실이 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피아노만 유독 붉은 빛에 물들어 신비롭게 보였어요. 한 곡만. 정말 한 곡만. 인숙은 마침내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피아노 의자였어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는 처음이네.
고아원의 낡은 나무 의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쿠션이 몸을 감싸주었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왼손은 낮은 음역에, 오른손은 높은 음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월광 소나타. 기억나려나? 인숙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밤마다 연습했던 그 선율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따마이너스 다다따, 따마이너스 다다따. 첫 음을 누르는 순간 깊고 울림 있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와, 인숙은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이런 소리가 나다니. 다시 용기를 내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가락이 건반에 익숙해졌어요. 첫 번째 주제 선율이 거실에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선율이 마치 달빛처럼 부드러웠어요. 기억이 나네.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치는 피아노였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왼손의 낮은 반주가 오른손의 선율을 받쳐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제대로 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었구나. 음악이 거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소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높은 음역에서 시작되는 선율이었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면서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월광 소나타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음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악장의 절정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높은 음에서 시작되는 선율이었어요. 여기까지 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인숙의 연주는 점점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전문 연주자처럼 표현력도 살아났어요. 거실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지만 피아노 소리만큼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같았어요. 마지막 화음에 다다랐습니다.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화음이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아쉬움을 달래며 마지막 음을 눌렀습니다. 깊고 긴 여운이 거실에 퍼졌어요. 후. 인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주한 월광 소나타였어요. 하지만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집이었는데요. 누가 피아노를 치라 했소?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윤세진 회장이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인숙은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장 가신 거 아니었나요? 윤세진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빼먹어서 가져가려고 돌아왔소.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군요. 인숙은 황급히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잠깐, 윤세진이 손을 들어 인숙을 멈춰 세웠습니다. 뚜껑 닫지 마시오. 네. 인숙은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멈췄어요. 방금 친 곡이 뭐였소? 그게 인숙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였어요. 윤세진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와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월광 소나타라고 했소? 네.
맞습니다.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디서 배웠소? 윤세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는 거요. 인숙은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익혔어요. 고아원? 윤세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고아원이요? 성에 고아원이었어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곳이에요. 윤세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소? 태어나서 계속요. 18까지 있었어요. 그럼 언제 태어났소? 1975년이요. 윤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말해보시오. 1975년 3월 15일이에요. 인숙은 왜 이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윤세진은 대답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아원에 언제 맡겨졌소? 태어나자마자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기 때 버려졌다고만 들었어요. 윤세진은 피아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피아노를 쳤다고 했소? 네.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밤마다 몰래 연습했어요. 월광 소나타를 누가 가르쳐 줬소? 아무도요. 도서관에서 악보를 빌려서 혼자 익혔어요. 윤세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보여주시오. 네. 손등을 보여달라는 말이오. 인숙은 겁에 질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윤세진은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인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윤세진은 고개를 들어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인숙 씨, 앉으시오. 네. 일단 앉아보시오. 인숙은 어리둥절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오. 윤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오. 무슨 말씀이세요? 인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윤세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숙 씨, 혹시 부모를 찾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있어요. 어릴 때는 많이 생각했어요.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시오.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인숙은 소파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 해고되는 건가요? 해고라니. 무슨 소리요? 윤세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오. 그럼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인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피아노 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윤세진은 인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인숙 씨, 진정하시오. 네, 인숙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어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일단 앉아 계시오. 윤세진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소. 인숙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과할 건 나요. 윤세진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소. 무슨 말씀이세요? 인숙 씨, 혹시 당신 부모가 왜 당신을 버렸는지 생각해 본 적 있소?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는데 가난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난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소.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요. 인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윤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말요. 정말 만약에 네. 부모가 당신을 찾고 있었다면 어떻겠소? 인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그냥 우연히 그 곡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인숙이 억지로 변명했어요.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인정하시오. 인정할 수 없어요. 인숙이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인숙은 거실을 서성이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인숙 씨, 진정하시오. 윤세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고. 얘기할 게 없어요.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라고요. 그 고아원에 당신을 맡긴 사람이 나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숙이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세요? 윤세진은 인숙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숙 씨, 손을 다시 보여주시오. 왜요? 그 점을 자세히 보고 싶소. 인숙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윤세진이 인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 점 말이오. 네. 내 딸에게도 정확히 이 자리에 있었소. 윤세진의 손가락이 인숙의 손등을 가리켰어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세상에는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인숙이 손을 빼려 했지만 윤세진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점에는 특별한 게 있소. 뭐가 특별해요? 잘 보시오. 윤세진이 인숙의 손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점 옆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더 있지 않소? 인숙도 자신의 손등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로 큰 점 옆에 쌀알 만한 작은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 이거요? 그거요.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작은 점이 있었소. 그래도 우연일 수 있어요. 두 개의 점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우연이겠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크기로요? 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DNA 검사를 해보시오. DNA 검사요? 인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어요? 확실히 하려면 그래야지. 윤세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 보겠소. 잠깐요. 인숙이 윤세진의 손을 막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성급한 게 아니오. 그럼 뭐예요?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만약 정말 당신이 내 딸이라면 만약이 아니라 정말이라면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소. 지금까지 가정부로 부렸으면서요? 인숙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몰랐으니까 그랬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소. 정말 몰랐다고요? 정말이오.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소. 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왜 고아원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찾아갔다고 했잖소. 언제요? 여러 번 갔었소. 윤세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만나주지 않았소. 왜요? 양부모를 만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유였소. 인숙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포기했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늘 외롭고 혼자였어요. 미안하오. 윤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소. 윤세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소. 그럼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정말 인숙 씨가 내 딸일까? 혼자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인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고맙소. 윤세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잠은 잤소? 별로요. 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서요. 나도 마찬가지요. 윤세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검사를 하실 건가요? 그래야 확실해지지 않겠소? 네. 그렇긴 하지만 인숙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내야 하죠? 평소대로 지내면 되지 않겠소? 윤세진이 대답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어색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윤세진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에 찾아둔 병원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일단 전화부터 해보자.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계신가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진 씨, 무슨 일이야? 김 박사, 부탁이 하나 있어.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급히 해야 하는데 DNA 검사. 무슨 일이야? 말하기 복잡한 일이야.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아야 도와주지. 김 박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혹시 진짜 확인인가? 맞아. 윤세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야. 알겠어. 언제 올 수 있어? 오늘 당장 가면 안 될까? 그렇게 급해? 김 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하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자. 알겠어. 오후 2시에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세진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인숙 씨한테 어떻게 말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숙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인숙 씨. 네, 회장님. 인숙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가야겠소. 벌써요? 빨리 확인하는 게 좋겠소.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있을 수는 없잖소. 그렇긴 하지만 인숙이 걸레를 꽉 쥐며 말했어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무서울 게 뭐 있소?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바뀔 텐데.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모두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윤세진은 인숙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소? 그게 쉬울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실을 아는 게 좋지 않겠소? 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싶어요. 그럼 오후에 같이 가시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윤세진은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검사용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지? 병원에서는 보통 타액이나 머리카락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인숙에게 직접 부탁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내 것부터 준비하자. 윤세진은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인숙 씨 것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인숙이 사용한 컵을 가져왔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신 컵이었습니다. 이것도 DNA 검사에 쓸 수 있을 거야. 조심스럽게 컵을 봉투에 넣고 라벨을 붙였어요. 오후 1시 윤세진은 준비한 샘플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숙 씨, 잠깐 외출하겠소. 네. 다녀오세요. 인숙이 대답했지만 왠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저 몰래 뭔가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오. 윤세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세진은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인숙 씨가 내 딸일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윤세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서재와 거실을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회장님, 저녁 드실까요? 인숙이 부엌에서 물어봤습니다. 아, 저녁? 윤세진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네. 7시 넘었어요. 그럼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오. 윤세진의 목소리가 어딘가 멍했어요. 인숙은 회장님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응. 아, 그냥 병원에. 몸이 안 좋으세요? 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윤세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인숙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소. 윤세진이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자꾸 묻지 마시오. 인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회장님,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오? 윤세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말이에요. 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친 일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요. 윤세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며칠요? 인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요. 윤세진의 대답이 더욱 애매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윤세진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또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언제 연락이 올까? 김 박사는 이틀 정도 걸릴 거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인숙 씨가 내 딸일까?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편 인숙도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왜 저래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어젯밤의 충격적인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일까?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그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 이튿날 아침 두 사람 모두 잠을 설친 티가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잠을 못 주무셨나요? 좀 그렇네요. 윤세진이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인숙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저도 별로. 인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잠이 안 와요. 곧 괜찮아질 거요. 윤세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잖소. 윤세진이 또다시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쯤 윤세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세진 씨, 나야. 김 박사의 목소리였어요. 아, 김 박사. 윤세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과 나왔어? 응, 나왔어. 어떻게 됐어? 윤세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전화로는 안 되고 직접 와서 받아가야 해. 지금 당장 갈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자마자 윤세진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인숙 씨, 급한 일로 외출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인숙이 대답했지만 회장님의 급한 모습이 이상했어요. 분명 저와 관련된 일이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불안한 마음으로 회장님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윤세진은 온갖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만약 친자가 맞다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병원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세진은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하자, 윤세진. 혼잣말을 하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의 진료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여보세요. 들어와. 김 박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아픈 사람 같네. 긴장돼서 그래. 윤세진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 전에 커피라도 한잔 할까? 김 박사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커피는 됐고, 빨리 결과만 말해줘. 그렇게 급해? 당연하지. 윤세진이 조바심을 내며 말했어요. 사흘 동안 잠도 못 잤어. 김 박사는 책상 위에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결과서가 있어. 빨리 열어봐. 내가 직접 보는 게 좋겠어. 김 박사가 봉투를 윤세진에게 건네주었어요. 윤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뜯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안 열어? 무서워서. 윤세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열어봐야 알지. 김 박사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지. 윤세진은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빽빽하게 쓰여진 글자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해. 맨 밑을 봐. 김 박사가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어. 윤세진은 서둘러 종이 맨 아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윤세진의 몸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99.99%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야.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짜 관계가 맞다는 거야. 정말,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확실한 거야? 의학적으로는 확실해. 그럼 인숙 씨가 정말 내 딸이라는 거네. 윤세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김 박사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하면 길어. 윤세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거야. 40년 전에. 김 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고아원에 맡겼는데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만났어? 우리 집 가정부였어. 윤세진의 말에 김 박사가 더욱 놀랐어요. 가정부가 딸이었다고? 그래,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어. 세상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김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야지. 윤세진이 결과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쉬울까? 윤세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갑자기 가정부에서 딸이 된다는 게 힘들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김 박사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일단 진실을 알리는 게 먼저야. 윤세진은 결과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김 박사. 천만에 좋은 일이네. 이제 집에 가서 말해야겠어. 윤세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용기를 내야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김 박사가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어요. 병원을 나온 윤세진은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숙 씨가 내 딸이야. 40년 만에 찾았구나.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말하지? 믿어줄까? 집으로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세진은 잠시 차 안에서 머뭇거렸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해. 인숙 씨도 알 권리가 있어.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인숙 씨,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인숙이 거실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인숙 씨, 잠깐 앉으시오. 윤세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인지요? 인숙이 불안해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윤세진은 주머니에서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인숙은 윤세진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DNA 검사 결과요.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하셨어요? 어제 병원에 갔을 때 저 몰래요? 인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오. 윤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가 어려웠소. 그럼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그렇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결과를 보시오. 인숙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디를 봐야 해요? 맨 아래쪽에 윤세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자 확률 99.99%라고 나와 있소. 인숙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99.99%? 그렇소. 그럼 정말 인숙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소.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학적으로는 확실하다고 해요. 인숙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믿기 어려웠소.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인 것 같소.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한 거예요?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5년 동안 친아버지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한 거예요? 인숙 씨, 진정하시오. 진정할 수 없어요. 인숙이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나도 몰랐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소. 몰랐다고요? 인숙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오. 그럼 왜 구하원에서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찾아갔다고 했잖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소.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소. 인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행복하다고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늘 외롭고 혼자였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윤세진이 일어나서 인숙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인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인숙 씨,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인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세진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시오. 왜요? 인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뀔 테니까. 바뀐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오.
윤세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요. 갑자기 딸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인숙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40년 동안 버려져 살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요. 정말요? 인숙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가족으로 대우하겠소.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인숙의 말에 윤세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오. 그럼 뭐예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요. 윤세진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오. 다행이라고요? 인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인생이 다 지나간 뒤에 알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소. 늦었어요. 인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인숙 씨,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그럴게요. 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도록 인숙과 윤세진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했어요. 인숙 씨, 저녁 준비하지 마시오. 윤세진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왜요? 오늘은 내가 준비하겠소. 인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이 직접요? 그럼 안 되나? 윤세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가끔은 내가 해야지. 하지만 요리할 줄 아세요?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소. 윤세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고. 인숙은 가만히 서서 회장님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 윤세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조금 따라내시면 돼요. 인숙이 다가가서 도와주려 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내가 할 거요. 윤세진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해야겠소. 라면이 다 끓고 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색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인숙 씨,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얘기를 해야겠소. 인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오. 저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인숙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답이 안 나와요. 뭐가 제일 어려우시오? 모든 게 다요. 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갑자기 딸이 되라고 하니까 천천히 적응하면 되지 않겠소? 그게 쉬울까요? 인숙이 윤세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금까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부담스럽다면 윤세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리겠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시오. 뭐요? 나는 정말 당신을 찾고 있었소. 윤세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소. 그런데 왜 더 찾지 않으셨어요? 인숙이 원망스럽게 물었어요. 고아원에 몇 번 가보신 게 다예요? 그게 아니오. 윤세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소. 정말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소. 인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랬다면 저를 왜 못 알아보셨어요? 15년 전에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오. 윤세진이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성인이 된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소. 그래도 닮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닮았소. 윤세진이 인숙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어요. 특히 눈이 당신 어머니와 똑같소. 어머니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소. 윤세진의 눈에 그리움이 떠올랐어요. 당신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소. 지금은 어디 계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당신을 못 본 채로. 인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너무 늦게 나타난 거네요. 늦지 않았소. 윤세진이 인숙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소. 하지만 어머니는 못 만나잖아요. 어머니 대신 내가 있지 않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고. 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네, 정말 저를 딸로 받아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윤세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의심할 필요 없소. 그럼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윤세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의 상봉이었어요. 하지만 인숙은 갑자기 윤세진을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왜 그러시오? 윤세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고생한 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숙 씨, 진정하시오. 진정할 수 없어요. 인숙이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윤세진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르시겠죠? 인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인숙 씨,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만 혼자 남아 있었어요. 미안하오. 윤세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인숙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제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요? 돌려줄 수는 없지만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라도 잘해주겠소. 앞으로요? 인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해주겠소. 가족이라고요? 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15년 동안 가정부로 부리면서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인숙이 윤세진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좀 더 관심 있게 봤다면 알 수 있었잖아요. 윤세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인숙의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인숙이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서 인숙 씨, 친아버지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한 거예요. 인숙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윤세진은 무릎을 꿇고 인숙 앞에 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요? 인숙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시오. 왜 용서해야 해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요? 인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대해요? 몰랐다고 했잖소. 그럼 앞으로는 다를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인숙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윤세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인숙이 더 강하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가정부로 부른 사람을 딸로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소. 윤세진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정말 할 수 있소. 거짓말이에요. 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쉽게 바뀔 리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다 해결돼요? 인숙이 윤세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제 상처가 아물 것 같아요? 노력하겠소. 노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인숙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윤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인숙 씨, 보기 싫어요. 인숙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시오? 방에 가서 혼자 있을 거예요. 인숙이 계단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당분간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인숙 씨, 제발. 윤세진이 일어나서 따라가려 했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인숙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오? 모르겠어요. 인숙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윤세진은 혼자 거실에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위층에서는 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뭘 한 거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던 기억이었어요. 왜 나만 혼자였을까? 그때의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아래층에서 윤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 씨, 저녁은 드셨소? 배고프지 않아요. 인숙이 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혼자 드세요. 그럼 제가 올려다 드릴게요. 윤세진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요. 올라오지 마세요. 인숙이 문에 기대며 말했어요.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밥은 드셔야지. 먹고 싶지 않다고요. 인숙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윤세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려갔습니다. 인숙은 다시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일까? DNA 검사가 틀릴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믿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손등의 점이나 월광 소나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어요. 목이 마르네. 조용히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세진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인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잠이 안 와서. 윤세진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인숙 씨도 그렇죠? 물 마시러 내려왔어요. 인숙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계속 앉아 계세요. 윤세진은 인숙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숙 씨, 뭐예요? 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또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물어보세요. 정말 용서할 수 없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사과한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인숙이 물컵을 3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인생이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인숙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15년 동안 저를 뭐로 본 거예요? 가정부로 봤지. 윤세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몰랐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친딸을 알아보지도 못하시면서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인숙이 소리쳤어요. 듣기 싫어요. 윤세진은 일어나서 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오? 모르겠어요. 인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요. 가족이라고요? 인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혈연 관계가 전부예요? 윤세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답답하시네. 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족은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었어요.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있잖소. 시간이요? 인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몇십 년이. 그 몇십 년으로 40년을 어떻게 메워요? 인숙의 말에 윤세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대답 못하시죠? 인숙 씨, 그냥 포기하세요. 인숙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요. 윤세진이 인숙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요. 손 떼세요. 인숙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어요. 인숙은 윤세진을 뿌리치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앞에서 멈춰 섰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윤세진 때문만일까요? 인숙 씨,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냥 가세요. 인숙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되겠소? 뭐예요? 인숙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 얘기요. 그 말에 인숙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인숙이 계단에서 내려와 물었어요. 꼭 딸을 찾아달라고 하셨소. 정말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그리워하셨소. 윤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소. 인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이름을요? 인수가 하시면서 윤세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소. 그럼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있겠소?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도 잊은 적 없으셨소? 인숙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펐어요. 그런데 왜 저를 못 찾으셨어요? 정말 노력했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돈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만났소. 그래도 못 찾았잖아요. 그게 아니요. 윤세진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당신과 똑같았소. 윤세진이 인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소. 정말요? 그리고 피아노를 좋아하셨소. 그 말에 인숙이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를요? 그래서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를 놨소. 윤세진이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려고. 그래서 아무도 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소.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만의 피아노로 남겨두고 싶었소. 인숙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월광 소나타를 친 건 어머니와 당신이 함께 치던 곡이었소.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살 때 가르쳐드린 첫 번째 곡이었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던 기억이. 정말이요? 윤세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기억이요? 흐릿하긴 한데. 인숙이 눈을 감고 떠올려 봤어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요. 그게 어머니 손이었을 거요.
윤세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소. 인숙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화나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소.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록 어려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는 거요. 그럼 정말 저희가 가족이었다는 거네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거요. 그렇소. 윤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늘 가족이었소. 인숙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그 피아노를 친 건 집으로 돌아온 거였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부르신 거였을지도 모르소. 인숙의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어머니를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요. 나도 그래요.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소. 너무 늦었어요. 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늦어도 만난 게 기적이요. 윤세진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고. 인숙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인숙은 피아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어보니 여전히 아름다운 건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 피아노를 치셨나요? 매일 치셨소. 윤세진이 뒤따라오며 대답했어요. 특히 월광 소나타를 좋아하셨소. 저와 똑같네요. 인숙이 건반을 살짝 누르며 말했어요. 핏줄이니까 당연하지. 윤세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죠? 매 순간 그리워요. 윤세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특히 이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인숙은 잠시 연주를 멈추고 윤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주는구나. 윤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차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윤세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편할 때까지. 인숙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월광 소나타가 아닌 다른 곡이었어요. 이 곡은 뭐예요? 윤세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슈베르트 즉흥곡이에요. 인숙이 연주하며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익힌 곡이에요. 혼자 이런 곡까지 칠 수 있다니. 윤세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재능이 있구나. 어머니를 닮은 걸까요? 그럴 거요. 윤세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정말 잘 치셨소. 연주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아버지.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약속하겠소. 윤세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자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숨기는 일 없이요. 인숙이 윤세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요리해 볼까? 정미선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인숙이는 쉬어. 저도 도와드릴게요. 인숙이 일어나려 했지만 윤세진이 말렸어요. 오늘만큼은 딸로 대접받아. 그럼 저는 뭘 하죠? 피아노나 쳐. 윤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요리하는 동안 배경음악 좀. 인숙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밝고 경쾌한 곡이었어요. 우리 딸 피아노 정말 잘 친다. 정미선이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잘해? 혼자 익혔다고 했잖아. 윤세진이 대답했어요. 정말 재능이 있어. 저녁을 먹으면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인수가 피아노 학원 차릴 생각 아직도 있어? 윤세진이 물었어요. 네, 하고 싶어요. 인숙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준비해보자. 정미선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건 당연해.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인수가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월광 소나타를 쳐줄래? 윤세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요? 인숙이 피아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거든. 그럼 기꺼이 쳐드릴게요. 인숙이 일어나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칠 수 있어요. 건반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첫 화음이 울려 퍼지자 거실 전체가 깊은 울림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들고 계실 거야. 윤세진도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지켜봤어요. 우리 딸이 돌아온 걸 축하하고 계실 거야. 인숙의 연주는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숨어서 치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유로웠어요. 이제 정말 제 집이에요. 연주하면서 인숙이 말했어요. 제 피아노고 제 가족이에요. 맞아. 이제 내 집이야. 윤세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 매일 들을 수 있겠네. 월광 소나타가 끝나자 거실에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인숙아. 정미선이 일어나서 인숙을 안아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인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원래 가족이었잖아. 윤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거실에는 온기가 가득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겠네. 인숙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매일 함께 있을 거예요. 정미선이 대답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피아노가 있는 거실에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월광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고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금지된 악기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담은 소중한 선물이 되어 있었어요. 인숙은 이제 숨어서 치는 피아노가 아니라 당당히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세상이었습니다.